오늘 준비한 거는 뭐 헤비급에 새롭게 떠오르는 강자죠. 세르게이 파블로비치가 과연 악마의 재능 존 존스 상대로 얼마나 위협적이느냐, 그거에 대한 분석을 준비해 왔습니다. 일단 파블로비치가 존 존스한테 가장 위협적인 부분이 된다는 거는 파블로비치 특유의 그 펀치 스킬입니다. 파블로비치가 뭐 오른손 롱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은 이 각을 살린 레인지 각인 세로 어퍼컷이 좋거든요. 근데 이게 존 존스 같은 경우에는 그전 경기들도 보면은 펀치를 허용하는 장면들이 있었죠. 그런데 대부분 그 장면들을 보면은 어퍼컷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. 뭐 도미닉 레이스 전도 그렇고 다니엘 코미어 전도 그렇고요. 그런데 세르게이 파블로비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퍼컷, 특히나 웬만한 선수의 스트레이트 정도의 길이 또는 그거보다 더 긴 길이감을 갖고 있는 어퍼컷을 가지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르게이 파블로비치의 어퍼컷이 존 존스한테는 충분히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존 존스가 왜 이런 어퍼컷을 자주 허용을 하느냐, 이걸 또 궁금해 하실 텐데, 존 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가드라고 해서 뭐 한쪽은 턱을 가리고 한쪽은 손을 뻗는 이런 가드를 자주 쓰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존 존스처럼 방어도 방어지만은 거리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파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가드를 다 올리면은 펀치는 방어할 수 있어도 거리 자체는 좁혀져요. 그런데 존 존스 같은 선수들은 거리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손을 뻗는 롱가드를 쓰게 되고, 이렇게 되니까 앞면이 비게 되면서 어퍼컷을 허용하게 되는 건데, 이렇게 되면은 세르게이 파블로비치의 어퍼컷이 잘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. 그러니까 물론 존 존스가 맷집이 좋기 때문에 그전에는 펀치를 맞아도 버티는 장면들이 많았어요. 세르게이 파블로비치는 다들 아시죠? 지금 현재 1라운드 KO로 6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선수입니다. 그런 선수에게 존 존스가 이런 펀치를 허용한다? 그러면 그전처럼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존 존스가 다양한 무기를 통한 경기 운영으로 뭐 25분 경기 중에 23, 4분을 본인이 지배를 하더라도 파블로비치 어퍼컷 한 방이면은 경기가 그대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파블로비치가 존 존스한테 안 된다,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존 존스의 레슬링을 버티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죠. 근데 이게 파블로비치가 뭐 MMA에서는 타격이 강점이긴 하지만은 원래 베이스는 레슬링입니다. 5살 때 그레코로만 레슬링으로 운동을 입문한 선수고요. 그런데 파블로비치가 계속 이런 그래플링 약점이 지적을 받는 게 UFC 데뷔전에서 알리스타 오브레임의 그래플링에 밀리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 뭐 파블로비치 입장에서 좀 변호를 하자면은 알리스타 오브레임한테 넘어갔을 때 그 기술이 엄밀히 말해선 레슬링 기술은 아니에요. 좀 약간 무에타이 기술이거든요. 무에타이 넥클린치와 니킥을 활용한 테이크다운이기 때문에 당시에 오브레임과 경기 당시에 MMA 5년 차였던 파블로비치가 그런 기술은 좀 생경했을 겁니다. 또한 파블로비치한테 그런 기술을 쓰거나 통할 만한 뭐 힘이나 기술력을 갖추는 선수도 당연히 뭐 스파링 파트너가 없었을 것이고요.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넘어갔을 때 밑에서의 움직임이 아쉬웠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존 존스한테는 안 된다. 저도 충분히 이거엔 동의를 합니다. 그런데 세르게이 파블로비치가 최근에 그래플러 강자인 커티스 블레이즈와의 경기를 준비하면서 다게스탄 또 조지아의 월드클래스 레슬러랑 맹훈련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파블로비치의 그래플링 능력은 성장을 했을 거고요. 당연히 뭐 존 존스보다 기술력은 떨어지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공격자보단 방어자가 좀 더 편하잖아요. 때문에 파블로비치가 어느 정도 그래플링 능력, 성장한 그래플링 능력으로 존 존스의 레슬링을 그래도 디펜스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파블로비치의 신체 조건이나 능력을 말을 안 할 수가 없죠. 결국에 존 존스가 뭐 헤비급 준비를 오랜 기간 했던 것도 헤비급에 걸맞는 근력과 사이즈를 갖추기 위한 건데, 파블로비치는 뭐 한계치 중 120kg인데 그 몸무게로 꽉 채운 그 120kg 꽉 채운 몸무게로 뭐 턱걸이를 한 번에 45개 할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뭐 존 존스가 시릴 간을 이겼을 때도 너도 나도 다 얘기 꺼냈던 게 은간우랑 하는 거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과연 뭐 시릴 간에 어느 정도 그런 스피드한 그런 헤비급 치고 스피드한 그런 타격 능력은 이겼는데, 은간우의 헤비급을 뛰어넘는 힘, 뭐 고릴라 같은 힘을 가진 은간우의 힘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였는데, 뭐 이거를 또 토대로 알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헤비급 애들도 기술적으로는 존 존스한테 상대가 안 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어쨌든 세르게이 파블로비치는 프란시스 은간우의 전 헤드코치인 페르난도 로페즈도 화이트 은간우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존 존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.
결국에는 세르게이 파블로비치랑 존 존스의 경기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느냐,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, 존 존스는 지금 미오치치 경기를 계속 원하고 있고 또 미오치치 경기를 승리하면은 은퇴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또 파블로비치도 직접 언급하면서 그닥 내가 뭐 걔랑 붙을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, 근데 뭐 그간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. 파이트 머니만 잘 맞춰주면은 누구랑도 싸웁니다. 개인적으로도 미오치치와 경기보다는 파블로비치와의 경기를 좀 더 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르게이 파블로비치가 과연 존 존스한테 얼마나 위협이 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댄스!